농심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229.5%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15.2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비매너 공시 데이터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한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루퍼 세계에 대한 소개 내용이고요. 회계 실원칙도 좀 정리를 해봤고 스루퍼 회계는 현재 원가 세력 진입 장벽에 막혀 있다 라고 또 지속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9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10%가 증가했고요. 재고를 줄였어요. 그리고 매출 원가는 6.1% 적게 증가했으므로 매출 총이익이 22.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판매 관리비는 7.8% 증가시켰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영업이익 1,014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364원보다 178.3%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1%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라면 장사 해가지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813억 원으로서 5.7%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매출 증가보다. 그러면은 이것을 봐서 4.4% 적게 더 증가했죠. 그러니까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그 원재료 가격이 만약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판매 가격은 더 인상을 시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스르픈율은 그 2.3% 상승했고요. 마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운영비용은 6.7%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 0.09포인트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1,025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스루풋 이익으로는 229.5%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1억 6,400만 원 더 돈을 더 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제공품, 농심은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48억이 감소했어요. 이것이 영업이익이 더 나오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좀 해보고 싶은 것은 수치를 문자 속성으로 공시해서 이것을 분석을 위해서는 제가 일일이 이것을 100만 원 단위로 다 재입력을 했어요. 재입력한 부분은 일부러 그 화폐 단위 표시를 안 했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요. 그 아니 제가 다시 만들어 놨네요. 요거를 지금 보니까 어, 엑셀 시트에서 다시 화폐 단위로 제가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비매너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게 만드는 게 왕 짜증이 나거든요. 라면 장사에서 얼마나 돈 벌었는지 궁금한데 이 분석을 하는데 좀 어, 애를 먹게 만드는 게 과연 그 이 신뢰받는 기업이냐 그런 기업들이 자주 눈에 띄어요. 그 문자 속성으로 숫자를 입력해가지고 어, 엑셀 작업을 못하게 만드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도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3분기에는. 그래서 이 재료비하고 운영비용 디커플링 하는 작업을 위해서 이것도 일일이 다 입력을 했는데 어, 어쨌든 이것을 위해서는 공시를 안 했을 때 역산으로 풀이하는 방법은 제가 찾아낸 방법은 가공 비율을 확정하면 됩니다. 가공 비율을 가정을 했어요. 24.2%로 그 가공 비율이 올라간 거, 0.3% 올라간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전년도 23.9%였는데 전년도 분이 연간 3분기 거도 그렇다고 보고 원재료 가격이 그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0.3% 정도 올리고 요 가정에 의해서 모든 게 이제 역산으로 풀이해 나간 거죠. 총 제조 비용은 재고자산 명세는 공시를 했으니까 매출원가는 또 그 손익계산서에 공개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기말재고 기초재고를 뺀 금액을 매출원가하고 더하면은 그게 총 제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요 위에 산식도 이렇게 그 표현을 해 놨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공 비율을 알면은 이 가공비가 나오죠. 그 가공비가 나오면은 총 운영 비용 가공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더하면은 운영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총 금액에서 운영 비용을 뺀 게 재료 비율이 되죠. 요거는 재고자산 명세에 그 이 증감액이 있으니까 요거 원재료 사용 및 상품 매입액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은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역산을 위해서 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농심은 분기보고서에 비성분 데이터를 공시하지 않았다. 분석을 위해 가공비율을 연간 실적을 참조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을 가정해서 역산으로 풀이해낸 수치들이라고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에서 2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재고자산 폐기손실을 빼면은 일치를 하는데 전년도는 7억 2,1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그 추적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비성분이라고 약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시를 안 했는데 전년도 연간 인건비는 그래도 한번 좀 더 리마인드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직원 수는 그 이 3분기 직원 수입니다. 연봉 한 6,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식품회사들이 그 이 인건비가 좀 낮은 거로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그 분석한 오뚜기보다는 연봉이 높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더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어, 그 연봉을 많이 주는 데가 좋은 회사라고 저는 봅니다. 어,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고 스루픈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을 하면은 어, 그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거의 뭐 안 쓰고 있죠. 그 돈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이 그 투명회계 가정을 충분 조건 논리라는 것으로 도표화해 본 거고요. 투명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상품 판매 가격 상승으로 역방향 데이터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보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존재 결과를 찾아낸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도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투명 회계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이 소맥과 팜유는 주로 라면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요 원재료라고 봤는데 가중 평균하기는 어려웠어요. 31.4%나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 자, 전쟁이 있고 그런데도 그 세계 곡물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에는 20.8%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라면하고 순행류도 나오죠. 새우깡 같은 거 순행류도 나오는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면은 신라면 가격만 5% 내린 거로 되어 있습니다. 5%. 근데 작년에는 이제 그 이 라면을 12.4% 인상시켰고 신흥류는 이제 뺐습니다만은 그래서 생각할 때는 농심의 주장인즉슨 이렇게 하겠죠. 2022년도에 원재료 가격이 20%나 올랐는데 우리는 반뿐이 안 올렸다. 음, 그래서 올해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어도 그렇게 많이 못 내리는 아,
것을 10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그 라면이 전체 매출액의 한 78.7%가 해당하는데 거기에서 농심 신라면이 몇 프로인지 그건 없어요. 라면 전체가 그런데 짜파게티 안선탕면도 많이 먹겠지만은 짜파게티도 많이 먹고 일단은 매출 비중을 더하면은 3.9% 내린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은 31% 내렸는데 최종적으로는 3.9%밖에 안 내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증 추론 원재료 가격은 입증되나 판매 가격 상승 추론은 그 반대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 하락률에 비해 매우 낮게 인하한 것은 상대적으로 인상시킨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내리고 실질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더 내렸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영업이익이 229.5%나 크게 상승한 핵심 원인이 원재료 가격이 내린 거죠. 그러면은 뭐 이제까지 주장하듯이 원재료 연동제를 얘기하는 것은 하도급 계약업체들,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들 얘기하는 거지만은 라면이 뭐 경쟁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점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죠. 지배적 시장 사업 지배자를 통제하는 것은 민간의 힘으로 소비자의 힘으로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독과점 규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농심은 왜 안 건드리나 몰라. 가격을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물가를 하는 잡곡다 뭐 농식품보다 뭐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회계를 알겠느냐. 이것저것 다 말 아는 건지. 그냥 뭐 오뚜기 임금 저기 그 임금이 아니고 오뚜기 가격 인상 철회 뭐 이런 것만 뉴스거리로 나오게 만들고 제가 얘기했듯이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뭐 요청을 해가지고 안 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하는 것들이 웃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원가 회계 개념으로 매출을 그 예측해 보면은 2조 4,200억 정도 하는데 계획상으로 한 1,267억 원 정도 하는데 1,150억 원뿐이 남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가 회계는 재고가 내려가면은 이익이 줄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 가격을 1% 올릴 거냐 아니면은 이것은 1% 올려서 매출액을 올릴 거냐 아니면은 판매량을 더 올려서 그럴 거냐 지금 가서 5% 정도 내린 거 가지고는 소비자들이 많이 안 사 먹고 딴 라면 사 먹을지 모르죠. 더 싼 라면 있어요. 뭐 오뚜기가 조금 더 싼 거로 알고 있고 요즘 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도 뭐 젊은이들한테 꽤 인기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 그래서 그 재고를 5% 올린다면은 가만히 있어도 계획된 거 수준으로 1244억 원 이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마녀의 법이죠. 마녀의 법, 마녀의 법. 원가, 매출 원가 계산식은 또다시 가격을 1% 인상시켜 목표이익을 달성할 것인가? 아니면 재고를 5% 증가시켜 목표이익을 달성할 것인가? 자, 원가 회계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게 될 겁니다. 스르프 관점에서는 2조 4천억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재고가 감소하면 원래 예측은 더 높게 나오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인위적으로 제가 판매 가격 인하 정책을 쓴다 라고 가정해서 1.4% 가격을 내렸을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950억뿐이 안 남아요. 1200억 정도 남아야 되는데 지금 같아서는 그럴 경우에 스루프트에게는 딴 거 없다.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더 판매를 하든지 종합적인 결과로 실제 2조 4,800억을 한다기보다도 매출 그 증대 효과에 의한 거로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죠. 재고 회전율을 올리면은 여러 가지 그 간접 비용들도
절감이 되고 이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게 된다. 재고 회전율을 올리면은 그래서 1300억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슬포트 회계 기준으로 원래 계산하면은 이거 그냥 단단히 그러면 243만 2,980원 정도 나오는데 원가 회계 기준은 242만 6,970원 한 6,000원 정도 이 슬포트 회계가 높게 나오는데 이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는 상품 비중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제가 분석한 통계치의 어떤 이 결과표인데 재고가 감소할 경우에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고 보통 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확인이 됐죠. 그리고 판매가도 원가 회계보다는 원래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사분기 마저 매출을 위해서 그냥 1.4% 내려서 계산을 해본 건데요. 사업 계획을 재고 회전율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가지고 하면은 더 이익은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원가의 쇠뇌는 재고 감소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판매가도 낮게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원가 내역을 부풀려서 판매 가격을 인상시키려는 분식이 일어나지 않겠냐나. 이게 원가 회계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원가 회계가 가지고 있는 그거에 휘둘려 가지고 보통 재고 자산의 분식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어, 회계, 원가 회계 담당하는 분들을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또 기업도 뭔가가 항상 문제가 있다고 금융권 출신들도 얘기는 하지만은 100% 투명한 회사가 참 우리나라 현실이 어렵다. 자꾸 옹호 발언을 하는데 대출해주고 뭐 이런 걸 해봤던 놈들은 뭔가 접대를 받았는지 기업 옹호적인 발언을 하는데 뭔 얘기냐? 뭔 얘기냐? 회계는 투명해야지. 무슨 그런 걸 하냐? 그게 선진국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선진국도 다 깨끗한라는 법은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자관 저는 그 뭐 결벽증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회계는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정도 경영을 가야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 어떻게 경영 성적을 내고 그다음에 성과 평가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거 저는 상식으로 좀 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음, 농심 가격을 조금 더 내렸고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을 올리면은 그냥 올려라. 근데 그것도 쉽진 않겠죠. 경쟁 관계다 뭐 우는 따라서 지금 뭐 K라면까지라고도 얘기하고 K푸드 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하는데 차관 올해 농심 신라면은 이익이 많이 났네요. 그래서 그런지 에, 주가가 40만 5,500원으로 연초보다 4만 8천원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100%가 넘어섰어요. 107%입니다. 그리고 농심홀딩스가 32.72%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12.91%, 그 다음에 외국인이 18.51% 들어와 있는데 눈에 띄는 건 모건 스탠리, UBS, CLSA 등이 눈에 띕니다. 이상 농심 3분기 실적을 스로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 가격 인하된 연말 매출 계획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